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멘토링 세법 라이브 특강 강의를 맡은 김윤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늘 요 멘토링 특강을 통해서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이 부동산 관련 세금 이슈를 가지고 정말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기사들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또 시험 공부하는데 연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자. 그래서 기사 내용에 어떤 재미있는 이슈가 있고 또 그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실제는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게 좀 지루한 우리 시험 공부가 좀 재미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목이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아마 이런 유사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를 때리니 오피스텔이 웃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 요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를 때린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강남이든 강북이든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집들마저도 지금 시세가 2배, 3배 지금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대체 효과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대체 효과가 토지 또는 상가,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인데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거로도 쓸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많은 성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의 대체 효과로서 나도 강남에 집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아파트는 사기 힘드니까 20억, 30억짜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오피스텔들을 우리가 사고 있지 않는가. 이런 기현상이 발생되면서 오히려 지금 오피스텔이 분양이 좀 잘 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장의 관심대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주택에 비해서 분양권의 규제가 훨씬 덜하기 때문에 이런 대체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우리가 분양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피스텔을 우리가 100세대 이하의 오피스텔 분양권은 또 전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는 얘는 분양권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 분양권 양도가 되기 때문에 주택이 된 분양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세율로 적용이 된다. 이런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제 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임대관리하다 양도하게 되면 과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정리를 몇 가지 봤는데 이 내용은 실제 우리 현장에서 많이 물어보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Q&A를 좀 정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작년에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정책이 발표됐죠.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취득세가 원래 주택분 취득세는 1에서 3%거든요. 표준세율이. 그런데 이것이 중과가 되면 우리가 8%면 이제 2배 중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가 되면 4배 중과가 되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이런 식의 중과 조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러한 중과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오피스텔 분양을 하면 분양계약서에 건물분 부분과 대지 지분이 있어서 업무용으로 등기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등기를 내고 나중에 사용을 주거용으로 할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활동하실 때는 이게 진짜 현장에서 많이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 당시, 취득 당시에는 용도가 정해지진 않는 거니까 일단 업무용으로 해서 합니다.
그럼 업무용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수에는 반영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건물 대장상의 용도 주로 이제 우리가 업무용으로 우리가 표시가 됩니다. 업무용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상가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업무용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양가, 매매가의 4% 정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4%가 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업무용 오피스텔을 이제 주거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주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주택분, 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됐을 때는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수에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 된다. 예, 주택수 포함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가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가 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주택자가 돼버리면 나중에 대파할 때는 양도세 중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업무용 오피스텔과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피스텔, 뭐 강남 같은 데는 뭐 오피스텔은 짓자마자 뭐 선무장들이 뭐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은 맨 처음 분양받을 때는 이제 업무용으로 되지만 사용을 업무용으로 할 수도 있고 주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로 사실은 많이 쓰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취득세를 부담할 때는 얘가 업무용으로 쓸지 주거로 쓸지가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 업무용으로 판단해 줍니다. 업무용으로. 그러니까 업무용이 되는 거니까 일반 건물로 만약에 취급이 되면 매매가 또는 분양가의 4%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리고 이제 얘는 업무용이 되는 거니까 주택분 취득세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이니까 부가가치세를 냈던 것을 우리가 얘는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분양계약서를 보면은 건물 부분이 있고 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분양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8억짜리였다. 그러면 건물이 뭐 4억이고 대지 지분이 4억이었다. 그러면 요 대지 지분 4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얘는 면제가 돼요. 예, 얘는 면제가 됩니다. 얘는 면제가 돼요. 이런 걸 면세로 합니다. 면세. 이걸 면세라고 그래요. 하지만 요 건물 4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발생이 됩니다. 10% 발생이 돼요. 그러면 10%를 납부했다가 다시 이거를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얘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 점이 좀 가장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주거용으로 만약에 오피스텔을 활용한다면 굳이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중요한 요소죠. 자, 양도를 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업무용이니까 얘는 상가처럼 보는 거니까 포함이 안 되겠죠. 제외가 되는데 주거용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자가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있는데 얘를 업무용 오피스텔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가지고 있으면 집이 한 채가 돼요. 집이 한 채가 된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됐을 때는 집이 두 채가 됩니다. 집이 두 채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아파트 업무용 오피스텔. 그럼 집이 한 채. 그다음에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집이 두 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이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도를 할 때 오피스텔 외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택을 양도할 때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양도세, 그러면 거꾸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판다. 그러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느냐? 불가하지만 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아파트가 없어요. 그냥 나는 전세 아파트 살아. 전세 아파트.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팔아요.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건물 양도가 되는 거예요, 건물 양도. 그럼 건물 양도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양도세 과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1주택 양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1주택 양도가 되면 얘는 비과세 요건, 뭐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거주 요건을 갖추면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포트폴리오가 됐을 때는 또 이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피스텔의 쟁점은 이걸 업무용으로 보느냐, 주거용으로 보느냐, 요게 이제 사실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피해갈 수가 없는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을 OX 문제 퀴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 씨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부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죠. 자, 정답은 X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은 11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11가지. 그 11가지는 뭐가 있느냐? 자, 바로 토지, 그 다음에가 건축물,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기계장비, 그 다음에 광어권, 어권, 회원권, 임모, 그 다음에가 이제 양식어권이 있습니다. 양식어권.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토지,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광어권, 어권, 회원권, 임모, 양식어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분양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 분양권은 들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2년 이상 거주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다가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제가 사례 드린 거죠.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거용 오피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가 규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자, 그러면은 주거용 오피는 우리가 주택수로 잡힌다고 그랬었죠. 그럼 가능할까요? 자, 얘는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안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이것이 70 대책의 규제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는 안 돼. 아예 그냥 정부가 명시를 했어요.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못한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제외하겠다. 그렇죠? 제외하겠다. 그럼 제외하는 거니까 얘는 뭘까요? 얘는 1세대 1주택이 되겠습니다. 1세 1주택. 자, 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2년 이상 거주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